첫 번째 영상은요. 마른 하늘의 고땡땡입니다. 마른 하늘의 고땡땡이 이거 뭐야? 지난 겨울 거 아닌가? 고드름? 고드름. 저도 딱 아니면 고드름 생각나. 고등어다. 고등어다. 누가 고등어를 고등어가 던졌어? 어떻게 날라와? 던졌어.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네, 차가 이제 지나갑니다. 네. 이 지나가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저기 왼쪽에 보면 경찰이 서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네네. 저 경찰이 왜 서 있는지 봤더니 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저기 보이시죠? 뭐야? 저렇게. 뭐야? 고등어인가 진짜? 아니야. 아닙니다. 뭐지? 이 정체는 바로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가 왜? 고가도로 위에 이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이 운전자 차 앞에 유리 절반이 파손됐고요. 아이고. 고양이는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길 네. 건너 도망갔다. 아 진짜? 아니 고양이가 도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피할 수라도 있지. 네.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피해요? 아까 보니까 사고 장소 부근에 경찰이 깜짝 나와 놀랐어. 있던데 이것 때문에 네. 그랬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그 고양이가 고가도로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 포획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던 거고요. 이 포획 과정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운전자의 앞 유리를 파손시킨 겁니다. 뛰어내렸구나. 예, 차를 수리한 뒤에 이 운전자가 경찰 측에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네네. 이 주인 없는 고양이라서 거절 당했다고 하고요. 또 보험회사 역시 사고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 손실 보상 제도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잘 특히 손실 야생동물은 뭐 보호자나 소유자가 없다 보니까 피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 운전자는 아무래도 좀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 맞아.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공무 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해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잘못한 사람에게 이제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 그러네 없네. 없어요, 잘못한 고양이가 사람이. 없고. 고양이만 잘못했는데 고양이한테 손해배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렇게 잘못을 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걸 손해배상이라고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다가 이 국민에게 어떤 손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뭐 다치게 한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주게 할 경우에는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국가 측에 손실배상을 청구하면은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연간 한 300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공무 집행 상황이 아니라 로드킬 사고였다. 그걸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자차 특약이라든지 자손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해야만 보험사로부터 이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배웠습니다. 손실보상이요.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동물이 떨어진 사건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이번에는 퇴근 후에 돌아가던 운전자 앞에 이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이고. 무엇인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네, 운전자가 이 고속도로 터널을 빠져나가고 빠져나와서? 있는 중인데요. 갑자기 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야? 순식간인데? 하늘 위에서 뭔가 쾅 하고 떨어지면서 이 앞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말았는데 이 차에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고라니였습니다. 고라니가 큰데? 차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서요. 운전자 얼굴을 가격하고 뒷좌석까지 떨어졌다고. 아유 많이 다쳤겠네. 고라니를 친 게 아니라 고라니가 차를 뚫고 들어왔다는 그렇죠, 떨어진 거잖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는 괜찮아요? 네, 운전자도 크게 다쳐가지고 네.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당시 얼굴이 피범벅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얼굴 우측과 오른손 쪽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게 왜 고라니가 저기서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이 터널 입구 쪽이 이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고라니가 아마 미끄러지면서 이 차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건 정말 아찔한 사고인데요. 달리는 차 위로 고라니가 떨어졌는데 들어왔어, 차까지. 차를 뚫고 들어왔어. 운전자를 치고 야 이거는 사망 사고로 이어질 뻔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했던 사고였는데 고라니도 불쌍하고 운전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고는 누구에게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고잖아요. 고속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일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출입구 위쪽에 펜스나 울타리 같은 거 저기 위에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고라니가 미끄러지는 그러네. 사고를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고가 사실 종종
종종 있어서 이 터널 입구에 저렇게 울타리 설치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거를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터널에 미처 설치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관리 소홀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 측도 이 터널의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관계자가요, 이 터널 위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펜스,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관내에 또 다른 이 터널에 혹시 위험성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고속도로 터널 아직까지도 이 울타리 설치가 되지 않아서 이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 일어나서 또 국가 배상 청구로 이어지고 이러면 서로가 또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게 딱 들어맞는 표현인 것 정말요. 같은데 네. 아니 우리가 운전하고 가면서 자꾸 하늘을 보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안전 대책은 좀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